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6시 19분이고요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중반부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일단 하루 종일 비트코인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침 6시 기점으로 반등을 좀 하나 싶었는데 그걸 그대로 빼고 전저 이탈까지 시킨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약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다 이 모든 거는 나스닥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하루 종일 또 나스닥이 프리마켓에서 음봉 보여주다가 약속의 5시부터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일단은 양전 예상까지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US 테크 100 상위 100개 기술주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걔네들이 지금 양전, 그러니까 시장이 열리면은 상승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 나스닥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해외 증시 보시면은 유럽 개장했는데 하락 떴다가 쭉 말아 올리고 있죠. 음봉 출발해서 거의 양전으로 들어갔다 영국 증시, 프랑스, 독일까지 지금 쭉 다 이제 밀어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오늘 나스닥도 양봉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비트도 이제 아침에 반등 주고 그대로 다 내리고, 요거는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무빙은 계속 하락하다가 상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락 끝이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 하면서 요 구간에서 롱을 많이 타거든요. 그런 거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롱 바로 죽이는 숏이 나오고, 한 번 더 죽이죠. 확인 사살 하는 겁니다. 이걸로 안 죽은 애들 한 번 더 죽이고 반등 주는 거죠. 반등의 명분은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선물하시는 분들도 비트 어설프게 요즘에 올라간다 그래서 롱 잡으면 바로 내려갑니다. 항상 나스닥 보고 들어가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요즘 낮 시간대 매매하는 것보다는 한 5, 6시 이후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밤 11시에 이제 미국장 움직임이나 그런 걸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4시간봉 기준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계속 여기서도 원래 여기를 좀 깨면 안 됐었는데 여기를 그냥 깨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깨고 여기 깨고 계속 저점을 계속 깼어요. 계속 깨가지고 그것도 화끈하게 한 번에 내려찍으면서 깨는 게 아니라 지지부진하게 이 각도를 주면서 옆으로 누워버리면서 깨고 하루 종일 내리고 올라가는 척 했다가 또 내리고 반등 좀 나오려고 하는 구간인데, 지금 자리는 이제 요때 최저 바닥을 찍고 쭉 올린 다음에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쭉 말아 올렸을 때 이 지지 라인이거든요. N자로 상승 줬을 때.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크게 하락 주고 여기서 찍고 올렸던 자리, 지지대로서의 좀 의미는 있는 자리긴 합니다. 요 자리가. 그렇지만은 더 빠지면 안 되죠. 여기서 더 빠지면은 다음 라인은 여긴데 거의 40K거든요. 다음 라인 40K입니다. 40K. 여기 40.5K, 40.5K. 여기가 이제 40K고. 그래서 일단은 항상 이 비트코인이 이 하락 후에 횡보를 할 때 요 라인 보시면은 이때도 진짜 지지부진했죠. 최저점 여기서 찍고 여기서 죽일 때 지지부진하게 그냥 시간으로 다 말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날려 보냈듯이 이런 인고의 시간을 우리가 좀 지금도 좀 각오는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닥을 찍어줬고 이 구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찍고, 오늘 나스닥 좀 반등 나올 때 좀 시원하게 말아 올려가지고 전고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 전고 뚫어줘야 돼요. 여기가 이제 44K인데 44K 위로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 일봉이 만약에 여기서 좀 꼬리 말고 이렇게 쭉 올려주면은 이제 나스닥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이제 저녁 시간 때부터 말아 올릴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좀 말아 올려가지고 좀 시원하게 여기 44K 이상으로 올려놓고 좀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무빙이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비트 조금 단기 반등은 지금 자리에서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좀 지속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뭐 샌드박스, 뭐 솔라나,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비트랑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자, 나스닥의 일봉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과거에 여기 저점 찍고 이렇게 올렸었죠. 그 다음에 갔다가 여기 다시 왔어요. 여기 다시 왔다가 결국에는 전고를 뚫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최고점 찍고 여기 16,000포인트 찍은 다음에 흘러내렸다. 근데 여기 지점 있죠. 여기 지점은 14170포인트거든요. 이 1417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고 한번 좀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한 번, 두 번 받고 나가지고 크게 올려서 신고가 때려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이제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은 충분히 한번 튕겨 올라갈 수 있는 자리겠다. 그리고 이미 이 16,000포인트에서 지금 14,500까지 떨궜는데 이거는 나스닥 지금 일봉입니다. 이거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나스닥 치고는. 그러니까 어느 때 그림이랑 좀 비슷하냐면은 요때 그림이랑 좀 비슷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빼버리고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고 여기 상단 뚫어내죠.
좀 시간은 걸리죠. 이 정도 시간. 대략적으로 이때가 3월에서부터 이제 7월까지 약 한 이제 2달 정도의 미니 박스를 좀 그려놓고 결국엔 그거 뚫어내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은 한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이제 이 구간 요 구간대를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박스권을 좀 그리다가 뚫어내는 움직임이 또 나옵니다. 왜냐면 나스닥은 계속 전고를 뚫어왔어요. 패턴대로 가는 거죠. 나스닥이 지금 아무리 금리를 올리고 뭘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때는 금리 안 올렸습니까? 2016년도, 15년도. 이때 금리 인상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결국에는 다 우상향을 했다. 근데 지금 각도 자체가 좀 가파르긴 하죠. 이때 각도가 상당히 더 가파릅니다. 달러를 좀 많이 찍어내면서 양적 완화를 함으로써 좀 강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켰던 그 부작용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의 여파가 과연 어디까지 밀릴 것이냐인데 저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밀리더라도 1차 저항선이 여기를 좀 지지받고 가느냐 아니면은 요 라인이죠. 2차 지지 라인은 요 라인이 되겠죠. 13,000포인트. 근데 여기까지 빠지는 거는 각도 자체가 거의 뭐 코로나빔 수준으로 빠지는 수준이라서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빠져봐야 여기 이제 13,500에서 14,000짜리 요 자리까지 좀 빠지고 올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 사실 비트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 이제 어제 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나스닥이 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보시면 어제 하루 동안 2.6%가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종가 마감 부근에도 양봉으로 좀 말아 올리면서 끝나긴 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을 조금 반등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도 살짝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나스닥 눈치를 계속 보는 거죠. 나스닥 11시 개장할 때까지 계속 또 여기서 또 지지부진 하겠죠. 일단은 좀 상당히 지루한 장세가 좀 계속 되고 있다. 근데 뭐 어떻겠습니까? 이 전쟁터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지금 뭐 다 손절치고 떠날 수는 없죠. 좀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이거 업비트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5분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희한하게 생겼는데 해외 5분봉이고 국내 5분봉인데 1분봉으로 보면 이런 수평 바닥을 그려놨습니다. 이런 그림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살 사람도 없고 팔 사람도 없을 때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런 바닥 그림은 이거는 거의 심정지 수준으로 이제 바닥을 그리다가 누가 여기서 한번 쭉 찔렀죠. 쭉 매수세 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거를 눈치챈 거죠. 이거는 조금 이제 세력이라도 볼 수 있겠고 뭐 정보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바닥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려고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터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차트 모양새는 진짜로 거래량이 진짜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진짜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갭까지 빵빵 띄우면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뭐 업비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시장 거래량이 좀 많이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비트가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무빙이 나올 때 일단은 저희는 지금 요런 식으로 파워레저를 668원에 아까 이제 5시 50분쯤에 들어갔습니다. 668에. 그러니까 파워레저를 왜 들어갔냐면은 지금 파워레저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 떨어지고 올리면 떨어지고 한번 다시 올릴 때가 됐거든요. 근데 1월 20일에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가 있죠. 그래서 청문회 주제가 이 블록체인이 에너지에 끼치는 영향이고 탄소 배출을 그렇게 하고 환경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아니냐. 근데 이제 거기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저는 다 대답을 준비해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파워레저가 지금 보시면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상품의 P2P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이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토큰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거래량 이런 월봉에서 터지는 거래량 양봉에서 계속 말아올리고 계속적으로 전고를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계속 터지는 움직임 그리고 이런 눌림목에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668원에 매수 사인이 나갔고 매수 사인 들이자마자 쭉쭉 올라가서 68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일단은 어느 정도 목표가는 좀 짧게 잡고 한 720원대 정도 들어갔는데 일단은 뭐 비트 상황에 따라서 갈리겠지만 뭐 1월 20일이면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있는 그 청문회 관련해가지고 한번 빔이 하나 터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믿고 한번 들어간 거죠. 대신 손절은 짧게 직전 저점 이탈하면은 바로 이제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트가 이제 하방으로 쏟을 때 급격하게 쏟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격한 모양으로 계속 쏟아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롱 청산 물량이 계속 지금 롱 청산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아래로 다 털고 기간으로 죽인 다음에 상방으로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의 바닥은 이때 5월 달에도 보시면은 언제나 극심한 공포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이딴 식으로 보여주고 기간으로도 죽이고 폭락으로도 죽이고 하면서 롱을 다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숏 신척을 하다가 숏을 다 청산시키는 롱 무빙으로 터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숏이 좀 더 모여야 된다. 롱이 좀 더 청산되고 숏이 좀 더 모인 상황에서 상승이 터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털리지 마시고 이런 이제 30도 각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30도 각도가 나왔을 때 기간으로 좀 더 죽인 다음에 상승이 이제 터질 수 있으니까 좀 버티셔야 됩니다. 이 시장에 들어온 이상 무조건 수익 보고 나가셔야죠. 여기서 털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무빙을 이렇게 쭉 보면은 미국에서 하는 전통 게임 있죠. 그 황소 위에 올라타가지고 누가 오래 버티나 게임. 자, 요런 게임인데,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터는 겁니다, 개미를. 비트코인이 황소고 위에 올라탄 개미들을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까지 이 소가, 이렇게 털렸죠?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는 겁니다. 자, 이 개미 털기에 우리가 털리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개미 털기 구간, 지금 개미 털기 구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밑에서 보시면 이 보십시오. 황소 날뛰는 거랑 똑같죠? 지금 비트코인 날뛰는 게. 위로 갔다 아래로 더 갔다가 다시 위로 가려고 하다가 또 아래로 갔다가 나스닥 움직임에 따라서 또 움직이고, 이런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전부 다 레버리지 청산, 미체결 물량 청산, 롱, 숏, 레버리지 위아래로 다 털고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난 안 한다,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본격적으로 상승이 터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멘탈 잘 잡고 끝을 봐야죠, 여러분들. 여기서 손절치고 나가면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거시적인 환경들이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이 조금만 받쳐주면은 1차적으로 일단 1월 20일 그 친환경 청문회, 그 다음에 26일에 있는 FOMC에서 또 호재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ETF, 현물 ETF 승인이라는 엄청난 재료가 남아있어요. 그게 터지면 이제 위로 상방으로 가는 건데,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충분히 모으고 롱 레버리지 다 청산시키고 위아래로 흔들어 제끼면서 다 떨어져 나갔을 때 현물 ETF 승인! 날아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빵 날아가는 그림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힘드셔도 좀 버티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양전 들어왔죠. 나스닥 프리마켓 지금 양전 0.1% 양전 들어왔습니다. 좀 좋은 신호가 좀 보이고 있는데 빨리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일단 뭐 알트코인들도 지금 다 똑같죠. 비트 움직이면은 따라서 올라가고, 지금 매매를 하시려면은 비트가 이렇게 바닥,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를 보고 그때 들어가서 단타로 먹고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은 이제 좀 단기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아까 전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야, 이 비트코인 어떻게 이렇게 납작한 바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냐, 바닥에서 거래량도 좀 터졌어요. 여기서 좀 많이 주워 담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바닥에서 이 거래량 터진 거, 여기에 조금 어떤 의미가 있기를 바라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오늘 보시면 뭐 세타퓨엘 이런 게 이제 갑자기 또 가는데, 세타퓨엘도 이제 갈 때 됐죠.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래 횡보했고,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도 붙어주면서 가는 모습이고, 플로우도 드디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갈 때 됐죠. 이 친구도 지금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지금. 갈 때 됐습니다, 플로우도. 메타디움도 한번 이제 좀 세워줬고, 다른 코인들도 이제 비트가 올라가면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 사실 지금 알트코인들은 전부 다 비트 눈치만 보고 있고, 비트는 또 나스닥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비트가 좀 독자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림은 현물 ETF 승인회라던가 테슬라 재결제라던가, 이런 조금 비트코인 시장만의 어떤 이슈가 터져주고 미국 쪽에서 국가적 차원의 호재가 터져줘야 이제 날아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그 시점을 모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런 좀 대형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털리실 때는 아니다, 여러분들. 좀 버티시고 좀 기다려 보셔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오늘 또 새벽에 엄청난 초대형 뉴스가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가 82조 원을 들여서 세기의 빅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전 세계 3위의 게임사로 올라갔고, 그 배경은 메타버스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블리자드는
엄청난 게임사죠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던 그 스타크래프트, 캔디 크러쉬, 워크래프트, 콜 오브 듀티, 디아블로, 오버워치, 엄청난 게임 히트작을, 메가 초메가 히트작을 만든 게임사인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가져간 거죠. 그것도 웃돈을 45%나 더 주고 매입을 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완전히 게임에 그냥 올인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라는 콘솔 게임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블리자드 게임까지 엎어쳐가지고 완전히 이제 최고의 게임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엑스박스 이 콘솔 게임기 시장 점유율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이제 70% 차지하고 있고 엑스박스가 25%.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 좀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와, 여기서 이제 블리자드의 게임들이 엑스박스로도 나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페이스북은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 그러고, 잭도시도 스퀘어라는 자기 회사 이름을 블로그로 바꿨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에는 블리자드 최고의 게임 회사를 흡수 합병함으로써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게임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 PC 운영체제 만들어가지고 지배적인 사업자로 군림해왔지만 2010년 이후에는 게임을 차세대 먹거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 그래서 2014년에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엘더스크롤 풀아웃 이런 게임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면서 엑스박스도 출시를 하면서 그렇게 왔죠. 그래서 이번 인수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코비드19 이후 급부상한 메타버스 사업도 본격화할 것이다. 요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게임의 퀄리티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창궐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생활이 굉장히 제약이 되고 만나기가 무섭고 병 걸리고 이러니까 전부 다 집에서 게임만 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게임하고 그러는 세상이 오는데, 여러분들 이 영화 아시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인데, 이거 지금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하고 제작을 맡았던 영화거든요. 근데 요걸 좀 보시게 되면은 미래시대고, 여기 보시면 주인공이 2045년 배경인데 이 주인공이 이렇게 안경을 쓰고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상현실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로 들어가면은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주인공은 이 가상현실에서 이런 스포츠카도 타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익사이팅 넘치는 판타지 세계로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서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판타지 세계에서의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가상현실에서의 게임을 메타버스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게임 회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거라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게임의 퀄리티를 엄청나게 높일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머스크도 이거 허공에다가 손 휘두르면서 게임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이거 지금 가상현실 세계에서 지금 NFT 수집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도. 그래서 결국에는 메타버스, 가상현실, 게임, 플레이 투 원, 이 블록체인 기반한 이 생태계로 모든 기업들이 총출동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상현실은 꿈도 못 꾸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은 지금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 내에서 약간 이제 샌드박스라든지 디센트럴랜드라든지 요런 이제 3D 그래픽 기반으로 한 이제 뭐 게임, 일반적으로 게임을 하듯이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의 메타버스였다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그리는 이 메타버스 세계는 진짜 이 영화 같은, 플레이어 원 같은 이 정도 수준의 메타버스 가상현실 판타지 세계를 그려내는 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가상 세계에서의 화폐는 가상화폐, 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현실이 굉장히 좀 팍팍하지 않습니까? 전염병 사태도 터졌고 취업도 안 되고 이제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현실에서 나는 찐따고 3포, 4포, 7포 세대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답답한 현실 세계를 떠나서 자유로운 모험의 판타지 세계, 가상 공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면은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치 깨고 싶지 않은 달콤한 꿈처럼 꿈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 꿈이 현실보다 낫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 꿈에서 깨어나고 싶겠습니까?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네오가 빨간 알약,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알약과 파란 알약,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순간이 오죠. 여기서 빨간 알약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처참한 인류가 이제 기계 문명에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이제 악과 맞서 싸워야 되는 참혹한 운명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이 초록색 알약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냥 지금처럼 편안하게 가상현실 꿈속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마치 마약에 취해서 환각을 보는 사람들이 현실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처럼, 진짜 그 정도 수준의 이런 메타버스가 구현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무섭죠.
이런 가상현실 세계가 현실 이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게임에 집중해서 하고, 뭐 메타버스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좀 PC방 가가지고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게임에 집중해서 그 게임 안에서 내가 몰입하는 시간만큼은 이제 모두가 히어로가 되고 영웅이 되는, 그게 게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좀 더 입체감 있게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처럼 오감과 육감을 전부 다 느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진짜로 인류 역사상 하나의 거대한 변화의 물길이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82조를 써내면서 인수한 거를 보고 진짜 초대형 빅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코비드 사태가 또 이거를 완전히 앞당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모든 걸 다 집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배달 업체 매출 급증하고 있죠. 배달 음식들 매출 급증하고 있고, 게임, 그다음에 집 인테리어, 그러니까 자기가 보내는 시간이 많은 공간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기업들의 매출도 많이 증가를 했었고, 지금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TV도 바꾸고 컴퓨터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침대도 바꾸고 밖에 나가서 쓸 돈을 집 안에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삶의 방향성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코비드가 쉽게 좀 잡히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마이크로소프트도 읽어낸 거죠. 메타버스 게임이 답이다,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한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M&A가 있었다. 이게 사실상 지금 역대급 M&A고 엄청난 금액이고 세계 최고의 게임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갔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은행협회 협회장이 미국 은행업계는 암호화폐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그래서 롭 니콜스 미국 은행협회 협회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미국 은행들과 월스트리트는 암호화폐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미국 은행들은 고객이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죠. 지금 한국도 어제 보면은 계속해서 은행권들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진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통 대출 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으니까 동등한 수준의 규제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은행 업계들도 비트코인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랜 B도 비트코인이 운송이나 보관 등 모든 측면에서 금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운송비나 보험비나 매년 수집 가치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현물로 소유하기보다는 종이 형태로 치환된 금을 선호한다. 그리고 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세 조작에 취약해질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그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금보다 비트코인이 뛰어나다라는 측면을 좀 다시 한번 이제 플랜 B도 동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도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가 10%에서 20% 정도 하락은 좀 전망한다. 왜냐면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이제 미국 채권도 가격이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그에 대한 영향을 증시나 비트코인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정책 격변기에 따른 조정 이후에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이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 정도 이제 조정 기간 이후에는 다시 강한 랠리를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FTX 거래소 창업자 샘 뱅크만 프라이드,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최전선에서 실제로 각 부문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 4년간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는 미국의 규제 리스크 등을 이유로 역외에서 발생을 했다. 전체 거래량의 5에서 10%만이 미국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1, 2년 내에 미국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미국 내 암호화폐 유동성과 거래량은 3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제도권 승인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규제가 딱 정확히 정해지면은 현물 ETF 승인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샘 뱅크만 프라이드 FTX 창업자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환경을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카드 이제 부회장이죠.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가 SNS를 통해서 가상화폐는 NFT와 메타버스라는 든든한 형제를 얻었다. 가상화폐의 제대로 된 사용처가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NFT랑 메타버스가 2021년도에 좀 본격적으로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NFT라던가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NFT랑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킴으로써 이 가상 화폐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문화와 디지털 부동산 등의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 가상화폐에 쓸모가 붙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도 가상화폐를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대권 후보들도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정책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코인 수익 5천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 굉장히 좋은 공약이죠. 5천만 원 벌면은 뭐 세금 조금 낼 수 있죠. 근데 지금 기준은 250만 원이거든요. 코인으로 250만 원 벌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짠돌이 같은 정책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5천만 원으로 올리고 NFT라든지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거래소 쓸 때 이제 은행의 계좌 인증 부담 요런 거, 이제 실명 계좌 인증 요런 것도 좀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개발 투자권을 코인으로 발행하겠다. 그래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있을 때 참여 기회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요거를 이제 가상 자산으로 발행해서 실제 투자하게 하겠다. 그만큼 코인러들의 표심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득표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인데스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서도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 방향은 미국 규제 환경이 관건이 되겠다.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 및 의회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조치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까 샘 뱅크만 프라이드가 한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TX 창업자 샘 뱅크만이 또 이제 솔라나랑 아발란체 올해 22년도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솔라나랑 아발란체는 산업적 규모의 블록체인 활용을 원할 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토큰을 다른 체인에 전송할 수 있는 랩핑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솔라나를 보시면 솔라나도 좀 많이 빠져서 시원한 반등은 없습니다. 지금 조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터져주긴 했지만, 솔라나도 이때 이제 쭉 올리고 내려서 지지받던 라인이 여기거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요 지지 라인까지 지금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처럼 여기서 강력한 지지를 좀 받고 큰 상승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지라인, 여태 지지라인 받았던 요쪽 한 125불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을 잡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근데 하지만 이제 솔라나는 뭐 샘 뱅크만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고, 솔라나 생태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가 어느 정도 안정화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솔라나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방으로 올려쳤는데 여기 보십시오. 거래량이 없죠. 이렇게 내리면서도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한번 갈 수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니까,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모든 알트코인들 비트 움직임에 따라가는 거고, 비트코인은 또 나스닥 선물 지금 좀 움직임이 좀 계속적으로 좋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나스닥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정규 시장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큼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루한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1월 20일에 있는 이 청문회, 내일이죠. 내일 있는 이 미국 하원 의원의 친환경 암호화폐 청문회와 이제 26일에 있는 FOMC 발언들 파월 의장 연설, 그런 대형 이벤트 이후에 좀 방향성이 좀 정해질 것 같고,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좀 이런 구간도 좀 버텨야 이제 상승 구간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지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금만 상승 흐름 타줘도 알트코인들 힘차게 올라가는 코인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코인타임즈 믿어주시고 영상 봐주시는 분들, 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우리 멤버십 분들, 모든 분들께 반드시 수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장은 올라가기만 하는 시장은 없고 내려가기만 하는 시장도 없습니다. 이 하방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지금 이제 하방 쭉 내려와서 옆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기는 움직임 나와주고, 그 움직임 이후에 또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진짜 시장만 조금 올라주면은 이때와 같은 엄청난 수익률을 내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힘드시겠지만 버텨내시고 용기 내시고 멘탈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자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 668원에 파워레츠를 추천드려서 바로 좀 수익권에 들어갔습니다. 수익권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668원에 매수하셔가지고 바로 파셨네요. 이분 제가 690 잡아드렸는데 683에 일단 매도를 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말로 힘든 장 속에서도 있는 거 없는 거 찾아서 일단 수익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파워레츠도 차트 보시면은 여기서 추천드려서 쭉 올리고 조금 여기서 이제 지지해주고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4시간 봉으로 여기서 이제 양봉을 띄우게 되면은 하락하고 이제 여기서 양봉 띄우고 말아 올리고 하락하고 여기서 양봉 띄우고 좀 말아 올리는 그림 이런 거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파워레츠 충분히 빠졌고 만약에 이제 이게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라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려 쳐주고 계속적으로 900원 돌파 트라이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900원을 뚫어내고 한 1200 라인까지 한번 올려치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친환경 청문회가 또 다가오고 있고 친환경 관련 이제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재료들이 살아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좀 확실한 코인들을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최대한 단기 수익이라도 들 테니까 제 전화번호 아시죠? 하단 전화번호 이쪽으로 성함만 남겨주시면은 정보들 뉴스 누구보다 빠르게 잡아 드릴 테니까 같이 가시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나스닥의 움직임 이제 거시 경제적인 움직임 지금 유럽 증시도 전부 다 양전 들어갔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0.6%까지 이제 상승 들어가고 독일 영국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스닥 시원한 반등 나오길 좀 기원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도 이 자리에서 좀 한 번에 한 44K까지 쭉 한번 올려칠 수 있는 그런 빔을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나스닥 움직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투자는 못 참는 자의 돈을 빼앗아 잘 참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잘 참으셔야 됩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스닥 떡상 비트코인 떡상을 기원하면서 저는 좀 더 좋은 정보들 내일은 진짜로 좀 웃으면서 저희가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